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꽉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용수 보살의 가르침인 공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의 조화를 이해하고 마음의 비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 맡을 수 없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허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허공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온난화와 환경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 공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비워야 할까요?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지식, 책, 경전, 불교 공부에 매료되어 심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비워야만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비우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체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의 본질과 그 실천 방법을 통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자, 그럼 꽉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바라보더니 그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연못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연못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고요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연못에 이 돌을 던져보거라. 청년은 스님의 말씀대로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떨어지자 연못의 물은 파문이 일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스님은 청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바로 이 연못과 같단다. 너무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평화를 찾기 어려워진다. 때로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해야만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청년은 스님의 말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비우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한 지혜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공의 개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공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굴을 보거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들어서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공도 이와 같단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공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조화이며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이다. 예를 들어, 이 동굴이 비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동굴이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공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공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고요함을 찾기 어렵다. 마음을 비워야만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자연 속에서도 공의 개념은 중요하다. 허공이 있어야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모든 생명체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의 말을 들은 제자는 공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는 일상 속에서 평화와 고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꽉 차면 새로운 지혜는 들어올 수 없다. 비움으로써 참된 깨달음이 찾아온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조화이다. 허공이 있기에 바람이 불고 생명이 자라난다. 비움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진리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공의 본질을 이해하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자연의 허공처럼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공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공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것이 공의 진리이다. 허공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공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지구온난화와 공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스님은 농부를 데리고 마을 근처의 숲으로 갔습니다. 숲 속에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나무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거라. 나무는 공기를 정화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많은 생명체들에게 쉼터를 준다.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허공이 있기 때문이다. 허공이 없다면 나무는 자라날 수 없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없을 것이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은 지구온난화와 공해를 중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허공을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비워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농부는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하나요? 스님은 주변의 나무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워야만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처럼 순환해야 한다. 채움과 비움의 균형이 중요하다. 너무 많이 채우면 무거워지고 너무 많이 비우면 공허해진다. 우리는 공부와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스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식과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지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공부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비우는 과정이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농부는 스님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저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채움과 비움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은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다. 비움은 마음을 맑게 하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게 한다. 지식은 채우고 깨달음은 비우는 과정에서 온다. 마음을 비우면 자연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허공은 지구를 살리고 비움은 마음을 살린다. 자연의 허공처럼 우리의 마음도 순환해야 한다. 채움과 비움의 균형이 평화로운 삶의 열쇠이다. 공은 지구온난화와 공해를 중화시키는 자연의 선물이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더 큰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다. 허공이 있어 나무가 자라듯 비움이 있어 마음이 성장한다. 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지식을 쌓는 것만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비워야만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 허공이 있기에 바람이 불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비움이 있기에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명언들은 공과 자연, 비움의 필요성, 그리고 지식과 깨달음의 관계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고요한 산속절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공의 개념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승려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생활에서 공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젊은 승려를 데리고 절 뒤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정원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거라. 지금은 비어 있지만 우리가 물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항아리가 이미 꽉 차 있다면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젊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통해 내면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스님은 정원의 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라나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이다. 마음의 침체를 극복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와 깨달음이 들어와 내면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젊은 승려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을 통해 아름답고 밝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정원의 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고요하고 맑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마음도 이와 같다. 공을 실천하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계속해서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용수보살은 공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셨다. 그는 공이란 모든 것이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태라고 가르치셨다. 공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 공을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스님은 젊은 승려에게 불교 공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통해 우리는 공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을 찾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실천과 깨달음의 과정이다. 젊은 승려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저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여 공의 힘을 통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이 들어온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마음의 침체를 극복하려면 먼저 비우고 고요하게 하라. 비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평화로운 삶의 기초이다. 용수보살의 가르침처럼 공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태이다. 마음을 비우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공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힘과 영향을 미친다. 공을 실천하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라. 불교 공부를 통해 우리는 공의 개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공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태이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평화로운 삶의 열쇠이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여 더 큰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라. 옛날 어느 고요한 산속절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승려가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공의 개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실생활에서 공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젊은 승려를 데리고 절 뒤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정원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보거라. 지금은 비어 있지만 우리가 물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항아리가 이미 꽉 차 있다면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을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젊은 승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을 통해 내면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스님은 정원의 꽃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들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라나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이다. 마음의 침체를 극복하려면 먼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와 깨달음이 들어와 내면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젊은 승려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을 통해 아름답고 밝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정원의 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고요하고 맑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마음도 이와 같다. 공을 실천하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면 우리는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용수보살은 공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셨다. 그는 공이란 모든 것이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태라고 가르치셨다. 공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어떻게 공을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스님은 젊은 승려에게 불교 공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통해 우리는 공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을 찾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실천과 깨달음의 과정이다. 젊은 승려는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저는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여 공의 힘을 통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의 실천과 깨달음, 그리고 용수보살의 철학적 해설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공은 우리의 삶에 막강한 힘과 영향을 미치며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참된 행복과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허공 넓고 깊은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리. 채우기보다 비우는 그 힘을 깨닫고 내면의 침체를 고요히 해소하리. 물결처럼 몸과 마음을 흔들어 비워내고 정화하는 길을 걷자. 우리 삶에 빛을 가져다주는 그 허무한 것이자 공의 빛을 따라 용수보살의 명언을 마음에 새기며 공과 평화를 향한 길을 꿈꾸리. 지혜의 샘물이 흐르는 이 길 위에 마음을 비워 행복과 평화를 심어가리. 비어있는 허공이 세상을 포옹하듯 우리도 마음을 비워 큰 사랑을 이어가리.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빛과 어둠을 함께 비워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